어제 대선이 끝났는데 우리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됐는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증가로 인해서 아직도 이들 투표에 대한 집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우리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다 집계된 곳도 있지만 현재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주요 경합주들이 아직도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집계 중인데요. 이들 경합주가 어디죠? 네,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라고 불리는 곳은 대략 6개 주로 들 수 있는데요. 남부 지역으로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있고요. 러스트벨트 지역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지역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기면서 대권을 거머쥐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 6개 중 최소 1개에서 2개 지역에서만 바이든 후보가 이겨도 대세는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들 6개 경합주 중에서 이미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온 곳이 있죠? 네, 먼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어제 저녁 8시 현장 투표를 마치자마자 바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를 먼저 공개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플로리다의 경우 사전 투표에 대한 조기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선거일 이전에 이미 조기 투표에 대한 집계를 거의 마친 상태였고요. 우편 투표도 선거일인 3일 이후 도착하는 것은 무효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에 대한 결과를 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 투표를 마치기도 전에 플로리다에서는 일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초기 결과는 당연히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결과라서 이때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결국 선거 당일 현장 투표 결과가 밤새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1% 이상의 득표를 올리면서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플로리다는 사전 투표에 대한 조기 개표가 가능한 곳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느 경합주가 우편 투표 결과 집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은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에 대한 조기 개표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늦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됐는데 위스콘신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서 어제 선거가 끝나고 밤새 우편 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 개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 2시경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특이했던 것이 일부 카운티에서 부재자 투표 결과를 오늘 아침에 따로 집계해서 발표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두 대선 후보 결과가 뒤집히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오늘 오전에 부재자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던 러스트벨트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됐네요.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선거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언제쯤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합주에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나요?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조기 개표가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라서 결과가 일찍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어제 현장 투표를 오후 7시 30분에 일찌감치 마쳤고요. 마감 직후에 사전 현장 투표와 11월 2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 결과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전체 사전 투표 중 약 80% 정도를 발표한 것이라서 최종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경우 11월 12일까지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집계를 하려면 앞으로 최소 9일 정도가 지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재자 투표가 통상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고 봤을 때 9일 후에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9일 뒤나 돼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애리조나는 어떻습니까? 네, 애리조나 역시 플로리다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기 개표가 가능한 곳입니다. 어제 애리조나는 오후 9시에 투표 운영을 마감했는데요. 그리고 1시간 뒤 그렇게 조기 개표가 끝난 우편 투표 그리고 조기 투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젯밤부터 현장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오늘 오후 3시경에 지나서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바이든 후보가 51% 득표를 거두면서 사실상 승리한 상황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우편 투표 결과가 목요일이나 금요일경 발표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투표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 애리조나는 지난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6개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나머지 두 군데죠.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 수가 높기 때문에 이곳을 점하는 후보가 이번 대선 승리를 굳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미시간주의 선거인단 수가 16명, 펜실베니아는 20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주의 선거 결과는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미시간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은 돼야 최종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윤곽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긴 하겠지만 사전투표 마감을 2일에 했기 때문에 집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시간의 경우도 어젯밤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늘 오전부터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서 앞으로 며칠은 더 지켜봐야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펜실베니아입니다. 이곳은 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 용지들도 많으니까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펜실베니아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치며 공을 들였던 곳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곳이라 이곳에서의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펜실베니아의 결과가 오늘 내일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선 펜실베니아는 우편투표의 경우 11월 3일 소인이 찍혀있고 6일까지 도착하는 모든 용지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의 경우 6일이 지나야 최종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 펜실베니아는 사전투표에 대한 조기 개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3일 오전 7시부터 개표를 허용하고 있긴 한데 각 카운티별로 이미 시작한 것도 있지만 3일 현장 투표 결과 집계 전까지는 사전투표 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카운티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결과를 받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일 금요일 당일 도착하는 우편투표 용지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경에는 대부분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별로 아무리 시간을 두고 개표를 한다고 해도 펜실베니아는 11월 23일이 개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반드시 최종 집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현재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얼마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네요. 네, 오늘 오후까지 나왔던 개표 결과는 대부분 어제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카운티들이 어제 선거 당일 개표를 마무리했을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나오는 결과는 우편투표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20플러스에서는 6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최종 선거 결과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펜실베니아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고 아마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0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